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4년 동안 도와온 일본 나고야 시민들이 할머니들을 초청해 승소를 축하했습니다. 광주천의 역사와 생태경관, 야생 동식물의 서식 현황을 담은 광주천 생태지도가 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외면하고 민심과 철벽을 쌓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광주 전남 지방은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나주 0.2도, 순천 0.5도, 광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한 비나 눈발이 날리고 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와 눈으로 목포 13.9, 화순 장성 11.8, 광주 9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면서 추위가 조금 풀릴 전망입니다. 얼마 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법정에서 첫 승리를 거뒀죠. 그 승리 뒤에는 14년 동안 할머니들의 법정 투쟁을 도와온 일본 나고야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나고야 시민들이 승소를 축하하면서 할머니들을 초청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도비 앞에 나란히 선 한국인과 일본인들.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다 지진 때 압사당한 소녀들 앞에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날아갈 것 같이 마음이 가복되게 왔네. 자네들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고 잘 있대. 이제 앞으로 우리 일은 다 자네들이 도와줬다고 생각되네. 고마워요. 첫 승소 소식을 알리러 일본을 찾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곁에는 이번에도 나고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내 소송을 시작하고 일본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사까지 마련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온 승소의 숨은 주인공들입니다. それを節約するのにはやっぱり一番に自分の着るものとか無駄な贅沢はやめてます。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모인 일본의 양심적 시민 천여 명이 지금껏 할머니들을 도와왔습니다. この私が参加しているのはそのハルモニたちに対する運動であると同時に私たち日本人自身が本当に、誇りを取り戻すそういう運動でも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 이곳 나고야의 호텔에서는 벌써 1시간이 넘게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고야 시민들의 승소 축하와 나고야 시민들 없이는 승소도 없었을 거라는 할머니들의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韓国で認められたっていうことが一番嬉しかったですけれども、日本で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が残念だというので、そこら辺がちょっと違うかなと思います。 한일 양국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미쓰비시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일 미쓰비시 측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에게 1억 5천만 원씩 모두 6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야당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외면했다, 민심과 철벽을 쌓았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밝힌다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증이 많았던 만큼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난 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검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책임 회피라고 혹평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쳤을 때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다름없다. 또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지 않은 만큼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특검을 관철시키자며
청원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해법도 민생 해법도 없는 불통의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도 시정의지도 없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대통령이 민심을 향해서 철벽을 쌓았음을 보여줬다고 논평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진실 규명도 규명이지만 장기간 정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시정연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쌓여있는 향후 정국은 오히려 더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천 생태 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의 생태 탐방이나 교육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천 생태 지도는 광주천의 역사와 구간별 생태 경관, 야생 동식물의 서식 현황 등을 담아 제작하고 관광 안내소와 주민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 취수원수의 유용 미생물을 살포해 약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묶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묶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건지, 간호 인력을 어떻게 쓰고 있었던 건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치매 노인을 묶어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올해 4분기 간호사 현황입니다. 30여 명의 간호 인력이 일하는 걸로 신고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1명이 노인 4명에서 5명가량을 돌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간호사 2명, 조무사 5명을 포함해 7명이 전부라는 게 병원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간호 인력 1명이 치매 노인 20여 명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7명, 8명밖에 근무를 안 했죠. 면허증 대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야간엔 더 취약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근무표에는 야간 근무를 의미하는 N이 쓰여진 날이 한 달 중 4차례밖에 없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 치매 노인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원장님 지시하에 그러죠.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없다던 노인병원은 그래놓고 일하지도 않은 간호 인력을 부풀렸습니다. 지난 10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천만 원 처분도 받았지만 그 뒤로도 병원은 인력을 늘리지 않았고 심지어 반드시 근무해야 할 야간 당직 의사 또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적시에 필요한 그 의사 진료나 그 관련된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무하던 인력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퇴직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변한 의료 장비가 없어 노인 요양병원 가운데 최하 등급을 받은 이 병원. 그러나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달 2억 4천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매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 남구의 또 다른 노인 요양시설도 보조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누가 운영하는 시설이기에 이렇게 쩔쩔맬까요?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노인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적발된 것만 4억 9천만 원이나 됩니다. 인력 배치 미비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허위 인력이 있거나 근무 시간이 부족했거나. 공단은 조사 내용을 남구청으로 넘겼고 이런 사실을 안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구청에 보험공단이 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그냥 줘도 될 것을 보름 만인 지난주 금요일에야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액수와 혐의가 빠진 알맹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알고 10월 말경에 자료를 요구해도 15일 동안이나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이 요양시설은
남구의회 채모 의원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남구청은 구의원 눈치 보느라 경찰 협조에 미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감싸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수사에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영장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실제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이걸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빨리 못 보냈어요, 그 내용. 이에 대해 해당 구의원은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4시간만 하랍니다. 그럼 4시간 하고 그 나머지를 돌려줘가지고 무자격자한테 돌려준 거죠. 한편 이 요양시설은 지난 2011년 불법 중축한 사실이 드러나 1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하계 유대회에 이어 세계 수영대회도 선수촌을 짓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재건축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관심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만 명 이상의 지구촌 선수들이 모이는 2019년 세계 수영대회. 광주시는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선수촌을 짓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하계 유대에 맞먹는 3,700여 세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방식은 재건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도 막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가 더 하나서 하게 됐으면 못해도 한 7천억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시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 재건축 방법으로 함으로써 재정 절감을 가져왔고 선수촌 부지로는 북구 운암동과 서구 광천동, 광산구 우산동 등 낡은 아파트나 빈 주택가 밀집 지역 서너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주 경기장인 광주 남부대를 중심으로 5에서 10km, 차로는 20분 이내의 곳입니다. 광주시는 경기장 접근성이나 재건축 단지 규모 등을 따져 내년 하반기쯤 선수촌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7, 8천억 원의 사업비를 감당할 만한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를 유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의 경우 대규모 지방사업은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을 제외한 국내 상위 50개 건설사로부터 외면을 받은 바 있어 대형 건설사 유치가 수영대의 선수촌 조성에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서부 농산물시장의 도매 상인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특혜성 행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소속의 채소 중도매인들은 다른 첨가회사 중매인들이 가건물을 설치해 경매를 진행하면서 거래 질서와 주차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단속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승인받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부위를 평가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2호기는 오늘 낮 12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발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올돌목 조류발전소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 허가 기간도 지나서 무허가 시설인 상태인데요. 철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물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올돌목 조류발전소입니다. 가로 16m, 세로 36m, 무게만 1000톤에 달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로 2009년 완공됐습니다. 완공 4년째. 발전소 시설 한쪽 면이 뻥 뚫려 있습니다. 부서진 곳을 가려놓은 천도 뜯겨져 나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에 파손됐는데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도 2011년에 끝나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발전소가 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유수면 사용 기간은 지난 3월 끝난 상태. 진도군은 해상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공유수면 연장을 불허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복구 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제출 계획서가 불충분해가지고
사업 시행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7년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공유수면 연장 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회 쪽에다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울돌목 시험조류 발전소 실증 센터를 해서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도구는 시설물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서가 제출되면 허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돌목 저류 발전소에는 지금까지 1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난 5월부터 광주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사업을 벌인 결과 교체를 희망한 82개 아파트 가운데 16개 아파트에서 형광 등 4천여 개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35만 1000kW 4,800여만 원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